두 번째는 그런 발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발에는 이런 뼈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인체를 이해할 때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해부학적 구조는 있는 그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아는 거지. 아, 그거 있잖아. 몇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하려면 이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 내가 한다는 거 그거거든요. 내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걔가 뭔지 이름을 알아.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이해할 때는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뼈 이름부터 하는 게 중요할까? 근육 이름부터 하는 게 중요할까? 모든 해부학적 용어는요. 뼈 이름으로부터 파생이 돼요. 그래서 뼈 이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거 무슨 뼈예요? 요 위에 있는 뼈. 상완골. 뼈골자를 써서 윗상자, 파란자 위에 있는 뼈 상완골.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뼈가. 요 새끼 손가락 쪽에 있는 것은 무슨 뼈일까요? 자척자를 써서 척골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 센티미터 자가 없었어요. 그냥 한 척, 두 척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 척, 두 척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럼 자는 반듯해야 돼요? 빼뚤빼뚤해야 돼? 진짜 해부를 해보면 비교적 반듯해요. 얘가. 그리고 얘는 언제나 이렇게뿐이 안 움직여. 언제나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요리저리 돌리게 하는 뼈를 우리가 요골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기 엄지손 쪽에 있어. 엄지손 쪽에. 그래서 얘가 돌아가니까 우리가 손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척골은 이렇게뿐이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이 와서 아,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할 때 좀 아파요. 그러면 무슨 뼈예요? 요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척골과 요골의 위치에 변화가 있으니까 아프긴 한데 주요 원인은 요리조리 할 때 아프면 요골. 한 방향 이렇게 아팠을 때는 척골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상완골에 붙어 있는 근육은 그러면 이름을 뭘로 지냐면 상완을 먼저 붙여요. 저는 아버님 그 성씨가 한가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저의 어떤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양을 봤더니 근육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이두근인데 이걸 상완 이두근이라고 해요. 상완에 붙어 있는 두 갈래 모양의 근육, 상완 이두근. 그럼 여기는요, 세 갈래로 됐거든. 그런 상완 삼두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골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은 뭐라고 이름을 줄까요? 뭔지 모르지만 요자가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는 건 굴곡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골 측면에 붙어서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 요 축수근 굴근. 이렇게 손목을 피는 근육은 신근이에요. 요 축수근 신근. 이런 식으로 척골에 붙어서 구부리면 척, 축수근 굴근, 척, 축수근 신근. 이렇게 근육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신경도 동일해요. 상완골로 지나가면 상완신경, 요골로 지나가면 요골신경, 척골로 지나가면 척골신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부학의 용어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뼈 이름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뼈 이름들을 하나씩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골 있고 여기 거골. 거골은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골. 그 다음에 여기 엄지발가락이네요. 엄지발가락 쪽. 이게 주상골. 그 앞에 설상골이 세 개가 있고 이 주상골과 상상골 요 새끼 발가락 쪽에 길게 있는 거 입방골. 그 다음에 발 중간쯤에 있죠. 이걸 중적골이라고 그래요. 위치상 제1 중적골, 제2, 제3, 제4, 제5 중적골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이잖아요. 발가락은 마디 많이 나눠졌죠.
그래서 마디 절절해서 절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작을 한다 기절골, 끝에 있다 말절골. 시작에 있다 기절골, 중간에 있다 중절골, 끝에 있다 말절골.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발바닥에 있는 거예요. 엄지발쪽. 이 종자골. 이게 뭐 태워된 뼈니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 마사지를 하거나 또 이 뒤꿈치로 사람들 막 발을 밟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부위를 밟거나 만져주면 너무너무 아파. 너무 자는 뭐예요? 지나치다는 의미거든. 말 나온 김에 정말 좋아요,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가 맞을까요? 너무 좋아요가 맞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사전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한때는 TV에서도요. 이제 뭐 나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를 자막으로 할 때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바꿔서 써주기도 했거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그것도 귀찮은 거야. 이제 그것도 안 하더라고. 방송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사람의 귀로 찾고 듣고 눈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관습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 누구나 다 이게 진리라고 막 따라가면 안 돼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좀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고 많은 이런 형용사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또 뭐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거를 이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부터 정말 좋아요. 참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물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는 거고 밥은 씹어 먹는 거고 이게 좀 달라요. 용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용어 좀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 종자골을 밟으면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저기 만질 때는 조심해서 만져줘야 돼요. 너무 긴장돼요. 왜 그럴까요? 저기는 근육보다는 골막으로 건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절주의다 보니까 수용기가 많거든요. 왜 엄지발에 이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고. 뭐 진화론자는 이제 뭐 이게 태행이 돼서 그렇다 뭐 얘기하는데 태행이 돼도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왜 얘만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이제 측면에서 본 거죠. 측면에서 봤는데 이게 엄지발 쪽일까요? 세계발 쪽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지발인 줄. 보고 알았어요? 요거? 그렇지. 발가락이 여기는 두 개뿐이 없잖아요. 또 뭘로 보고 알았을까? 주상골이 있고 여기에 설상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족골이 있다라는 거죠. 새끼발가락 쪽에는 그게 없는 거고. 이런 걸 보고 어디 쪽이구나 이제 좀 알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 자, 그 다음에 이 뼈와 뼈에는 이제 수많은 인대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이 부위에 즉 이 수평에서 이렇게 높은 쪽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아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치가 여기에 종아치가 있어요. 일렬 정대로 섰 요거잖아요. 이렇게 종아치가 있고 일렬 횡대로 섰 이게 횡아치가 있는 거예요.
종아치가 이제 외측 종아치가 있고 내측 종아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행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은 아치가 몇 개가 있다? 3군데가 있다. 아치라는 건 뭐예요? 수평이 아니라 약간 솟았다는 얘기거든. 약간. 그래서 여기가 약간 솟은 거예요. 발바닥에서. 이 아치가 어느 정도 솟아야 여러분들이 걸을 때 스프링처럼 쿠션 역할을 해줘요. 이런 작용이 근육이나 관절에 충격을 덜 주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뭐예요? 펌프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내적 수액이 잘 올라가도록 그리고 림프 순환이 잘 되도록 그리고 정맥선이 잘 되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얘가 또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네. 이 발바닥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치가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이 내측 종아치인데 이게 몇 도가 정상이냐면 12.6도에서 한 13도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아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치 형성이 저 안 되시는 분들 간단하게 검사로 할 수 있어요.